네, 모두를 위한 경제교육을 담당하시는 분입니다. 모두가 좋아하는 경제 이야기도 잘 갖고 오는 분입니다. 권혁중 평론가 오늘도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인사한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요. 일주일이 너무 빨라. 네, 일주일 너무 빠릅니다. 권혁중 평론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랬는데 그러니까요. 어제 갔습니다. 예, 이렇게 시간이 빠른 이유 정말 다들 분주한 시기인데 네. 자, 그 와중에 오늘은 집 문제. 제가 네. 오늘 이제 한 사람의 일생을 뭐라고 하나요를 퀴즈를 내드렸거든요. 네네. 보기가 1번 생애, 네. 2번이 응애였습니다. 근데 저는 태어날 때 생애하고 태어났다고 하는 분도 못 믿겠는데요. 맞습니다. 자, 네. 이렇게 생애 주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집 문제인데 특히 맞습니다. 청년들 네. 힘들다 하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거든요. 네. 조사해 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요즘에 신조어가 하나 있어요. 그 네. 렌트 제네레이션이라고 해서 렌트 세대. 빌리는 세대. 예. 네. 렌트 세대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무슨 씁쓸한데요. 얘기냐면 그냥 소득으로 이제 집값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 집만은 못 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월세라든지 렌트해서 사시는 이제 청년들. 그래서 보통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실제 조사를 해보면 20대의 절반 이상이 다 그 월세이고요. 네. 3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월세 청년이 훨씬 더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는 지금 이제 청년들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주거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네. 이런 문제가 사실 사회적인 아젠다이기도 하고요. 실제 제가 이제 대학에서 아이들 가르치다 보니까 네. 우리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부동산에 관심을 많이 가져라. 네네. 왜 그러냐면 청년들이 지금 내 집 마련했을 때 우리가 PIR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이게 이제 가구 소득 대비해서 주택 가격 비율인데, 네. 그러니까 price to income ratio라고 얘기하거든요. 네네. 한마디로 내 월 평균, 그러니까 연평균이죠. 이제 네. 연봉을 가지고 내가 평균 주택 주입을 구매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얘기해요. 네. 한마디로 지금 서울 수도권, 그러니까 수도권을 말씀드리면 네. 17년도에 7.9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17년도에는 내 연봉을 가지고 수도권에 있는 평균 아파트를 구매하는데 7년 9개월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는 21년도에는 11.7이었어요. 그러니까 11년 정도 걸린다는 네. 얘기거든요. 한 번도 안 쓰고요. 예.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21년도에 처음으로 20을 넘었고요. 이 예. 비율이. 그다음에 22년도에는 21. 그다음에 이번 연도 들어와서는 집값이 좀 하락하면서 네. 19.3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본다 그러면 내가 연봉을 한 번도 안 쓰고 한 원 1원도 안 쓰고 20년 모아야지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이제는 평균적인 아파트를 이제 살 수 있다는 얘기고. 이게 평균을 말한 거잖아요. 그렇죠. 비싼 데는 아닙니다. 아니죠. 이제 거기는 평균이에요. 평생을 가도 못 살 수 있습니다. 네. 예. 지금 수도권은 거의 한 12년 정도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네. 이게 만약에 소비도 해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그럼요. 되니까. 그러면 거의 12년 더 걸린다는 얘기니까 사실 굉장히 지금 집값이 굉장히 오른 너무 많이 연평균 대비해서 연봉 대비해서 가치가 너무 찐 상태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됩니다. 뭐 주거 사다리라는 말 합니다. 저희 네. 부모님 세대는요. 월세 살다가 전세 맞아요. 장만하고 전세 살다가 집 사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냥 월세만 내고 살아야 되는 이게 지금 네. 청년의 입장이니까 여러분 우리의 문제로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제가 이게 권혁중 평론가가 늘 이런 좋은 얘기를 가져오시니까 저도 연구를 해봤거든요. 네. 자료를 찾아보니까 40년간 쌀값은 4배 올랐습니다. 근데 40년간 아파트 가격은 80배가 올랐어요. 네. 먹고 사는 문제인데 똑같이 맞습니다. 쌀은 밥을 먹는 거고 집은 네. 이게 너무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2020년 하나은행 연구소 자료였는데 네. 자, 이렇기 때문에 결국은 공공 정부 정치권이 나서야 됩니다. 맞습니다. 정책 또 어떤 것들 나와 있습니까? 이번에 이제 정부가 여당과 같이 이제는 당정이 좀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 네. 청년 내 집 마련 1, 2, 3 주거 지원 방안을 좀 발표를 했어요. 네네. 이게 정부 안인데 이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예. 이게 만 19세에서 34세 네네. 미만만 들 수 있는데 이게 원래 기존에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이라는 거 있거든요. 네네. 이거보다 가입 조건을 좀 완화시켜줬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왜 조금 까다로웠냐면 소득이 이제 3,600만 원 이하이신 분들만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아, 근데 네. 이거를 완화시켜줬어요. 네. 5천만 원 이하로. 그러면은 훨씬 더 많은 청년들이 이 청약 통장에 가입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자로 변형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였어요. 과거에는. 그러다 네네. 보니까 청년들이 세대주가 되기 위해서 네. 청약을 넣기 위해서 따로 떨어져 나오고. 그렇죠. 네, 비용이 또 들어가는 거죠. 네, 이게 월세를 내야 되고.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네네. 네, 근데 이걸 현행적으로 좀 현실적으로 그냥 무주택자로 변경을 했어요. 그러면 한 가구에 60대 아버지랑 뭐 20대 후반의 아들이 살고 있는데 네.
이 아들은 아버지랑 같은 집에 세대주를 그렇죠. 모시고 살고 있는데 맞습니다. 내가 그냥 무주택자로 집을 살 때 이 통장을 마련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 밑에 있다가 과거 같았으면 떨어져 나왔어야 되는데. 등록 분리를 해야 되는데. 네. 네.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아. 그냥 현실적인 거죠, 이게. 네네. 그래서 무주택자로 변했고 이자율이 이제 최대 기존 통장이 4.3%였는데 네. 이게 4.5% 그러니까 0.2% 포인트 정도 더 상승시켰습니다. 예. 좋죠. 예, 이자도 높았고. 맞습니다. 납입 한도도요. 최대 이제 50만 원이었는데 네. 100만 원으로. 그러면 이제 100만 원으로 높아진다 그러면 월 100만 원에 그다음에 이자가 4.5%에 네. 그러니까 뭐 청약을 넣어도 좋겠지만은 일단 자산 형성, 청년들이 자산 형성하는데도 도움이 되죠. 예. 그래서 요즘 4.5% 이자 잘 없어요. 없어요. 지금 청약 통장 일반 그 기성 세대를 갖고 있는 네. 청약 통장 이자율이 평균 2%대입니다. 2%도 예. 안 되죠. 네. 이거보다 거의 2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번에 이 주택드림 청약 통장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잘 나왔어요. 잘 나왔고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게 나 그러면 기존의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가지고 있는데 네. 이거 어떡하냐? 네. 자동 전환됩니다. 자동으로 바뀝니다. 네, 자동 네. 전환되고 기존의 납입 기간하고 납입 횟수 다 인정 받으니까요. 기도로 그대로 갖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 주택 통장은 많은 분들이 또 갖고 계시기도 한데 네. 이것도 정말 여러 가지로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되고요. 34세까지라고 하는군요. 네. 아쉽네요. 예. 안 되죠, 저는. 저도 안 됩니다. 자, 그래도 청년들한테 좀 응원이 됐으면 좋겠고 네. 또 대출도 어렵습니다. 네. 요즘 사실 청약에 당첨돼도요. 앞서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3.5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시중금리 즉 은행이 마진을 남기는 가산금리까지 합치면 너무너무 높아서 맞습니다. 아유, 당첨돼도 집 못 사 이런 사례가 실제로 있거든요. 네. 그런데 청년들한테는 조금 숨통 트이는 대출도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번에 이 청약 통장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1년 이상 납입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납입 금액이 1,000만 원이 넘었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청약을 넣습니다. 네. 당첨이 된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내 집 마련에 들어가게 되는데 뭐 계약금 내고 중도금 내고 그다음 에 네. 잔금 내겠죠. 그런데 문제가 돈이 없죠. 청년들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빌리기도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출을 받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대출도 고금리에 그다음에 조건이 안 되면 또 못 네. 받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청년 주택 드림 대출을 만들었어요. 뭔가요? 예, 이 청약 통장을 쓰게 되면은 일단 네. 연 2.2% 금리로 물론 소득과 만기별 차등은 둡니다. 2.2. 예, 네. 집값의 무려 80%까지 주택 대출을 해줘요. 엄청 좋은 혜택입니다. 사실. 강남에 있는 20억짜리 아파트도 되나요? 근데 분양가 6억 원 이하만 가능합니다. 아, 전용 면적도 네, 85제곱미터 이하만. 흔히 말하는 국민평형까지만 네, 맞습니다. 가능합니다. 네. 집값은 분양가 기준 6억 원까지만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부럽네요. 보니까 자꾸 이렇게 서글퍼지는데 오늘 들을수록 저는 서글프지만 청년들에게는 응원이 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조건은 좋아요. 나쁘지 않고 만기가 최장 이제 40년이고요. 예, 네. 그래서 이게 뭐 1년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계획상은 2025년 출시할 예정이고요. 네. 저는 굉장히 좋은 대출 맞습니다. 상품이라고 전 네. 생각을 해봐요. 예. 저는 출발하는 청년 세대들 이제 독립 가구를 구성하거나 혹은 결혼을 하는 가구나 이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응원입니다. 요즘 네, 맞습니다. 2.2% 40년 만기 그리고 분양가 6억 원 정도면 경기도권에서는 그래도 살만한 집들이거든요. 맞습니다. 굉장히 좋은 조건이어서 행복의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6억 원 이하다 이러면 네. 집값이 올라가 버리면 이것도 네.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없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도가 나오고 나서 많은 일각에 이제 비판이 뭐였냐면 6억 원이면 이것도 있으나 마나한 조건 아니냐. 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6억 원 같은 경우에는 맞아요. 그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이 없습니다. 네. 지금 현재 네. 85제곱미터 이하 일반 물량을 봤을 때 올해 네. 들어와서 봤을 때 6억 원 이하 아파트가 전체의 한 7.16% 요밖에 안 돼요. 10%가 안 되네요. 예, 그래서 서울에서는 뭐 없어요, 사실. 그게 네네. 많지는 않습니다. 네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아니, 왜 굳이 서울에서 분양을 받으려는 거예요? 이거죠. 네. 왜냐하면 연봉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청약 자체가 5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이 가입하는 통장입니다. 네네. 그러면은 사실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완전 높은 고소득자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80% 대출을 받는데 네. 이걸 서울에서 그 고분양을 받는 그런 아파트로 굳이 들어갈 이유가 네. 뭐냐는 거죠. 네. 서울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 말고 수도권으로 가보면 아파트 많아요. 많죠. 인천 같은 경우에는 조사를 해봤더니 6억 원 이하 아파트가 77%가 해당이 와. 됩니다. 네. 그다음에 경기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올해 분양했던 거에서 네. 61%가 6억 원 이하예요. 네, 그러니까 2만 5천 가구나 됩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눈만 좀만 돌리면 서울에서 약간 외곽으로 나가면 충분히 이거 가능하다는 거죠. 3기 신도시 관심 많잖아요. 맞아요. 3기 신도시도 이번에 이제 분양가 6억 원 이하로 책정된 아파트들이 꽤 많습니다. 네.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일각의 비판으로 있잖아요. 뭐 6억 원이면 서울에 못 들어온다. 근데 네. 난 거기서 반론을 하는 거죠. 왜 굳이 서울에서 맞아요. 하려는 거는 시작을 네네. 물론 뭐 직주 근접이 있겠죠. 직장과 가까우면 좋겠지만은 일단은 조건 자체가 이제는 청년들을 위한 이제 시작하신 분들이 맞습니다. 하는 건데 네. 이거는 뭐 과소비 조장하는 겁니다. 이런 네. 반론이면은. 그래서 그렇지는 않다.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고 80% 대출 받을 거면은 일단은 저렴하게 네네. 수도권에서 시작하시는 것이 맞다. 네. 그리고 아파트 충분하다라고 네. 저는 말씀드려서 이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이번 나왔던 이 주택드림 대출이 저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라는 거예요. 제가 봐도 눈이 번뜩 예. 뜨여요. 저는 이 청년 세대 나이에서 한참 벗어나 있지만 네. 자, 여러분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 중에서요. 미혼인 경우에는 연소득 7천, 부부인 경우에는 1억 원 이하, 분양가 6억,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포함되는 거죠. 85까지. 네. 수도권 저도 사실 수도권에 살고 경기도에 살고 있습니다만 서울에 살려는 사실 시세 차익 때문이잖아요. 네. 몇 년 기준 넘어가면 내가 좀 차익을 넘기고 팔 수 있어라는 그 차익 실현 욕구가 있으신데 네. 그것보다 이거는 좀 생애 주기의 관점에서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히 청년 세대 아닌 둘이서 이렇게 좀 뭐랄까 열을 확 내고 있었습니다. 자, 주담대 금리 추가로 인하되는 것들도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제가 생애 주기 얘기했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예, 이게 또 제도가 잘 나왔던 게 현실적인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이제는 청년들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실 결혼도 하고 그다음에 애도 낳을 텐데 그래서 이제 결혼 시 이제 금리를 0.1% 포인트 정도 인하해 줍니다. 결혼하면 0.1% 깎이는군요. 그다음에 최초 출산한다 그러면 0.5% 포인트 첫 아이 정도. 낳으면 0.5% 깎입니다. 그다음에 한 명 또 출산하면 0.2% 포인트씩 내려가요. 저는 셋인데요. 왜 이제야 생기는 겁니까 이런 제도?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혹시 재혼을 하면 이게 네, 그건 다음 시간에. 네, 아주 위험한 발언을. 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간에 이게 되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이제 결혼하고 첫 애를 낳으면 0.6% 포인트 정도 맞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는 거예요. 둘째 낳으면 8%죠. 까지입니다. 네, 와. 그러니까 이게 하한선은 있어요. 네. 1.5% 포인트짜리. 예. 아이를 그렇게까지 제가 셋을 낳아서 아는데 힘듭니다, 여러분. 네. 아무튼간에 현실적인 고민이 있다는 거죠. 네. 네, 이렇게 아이를 낳으면 네. 금리 인하 혜택까지 있다 보니까 물론 뭐 금리 인하 혜택 받기 위해서 애를 낳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럼요, 사랑으로 네. 낳는 거죠. 그렇죠. 네. 아니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를 낳으면 이렇게 혜택도 있다는 네, 거. 좀 말씀드려요. 공공의 사회 문제로 주택 문제 해결하려고 정부도 발벗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또 임대주택 관련 제도는요. 다음 주에 또 권혁중 평론가가 자세히 소개해 주실 겁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